이게 참 안타깝게도요. 우리 쪽에 이런 분야 전문가들조차도 중국에게 휴대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, TV 판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, 자동차 판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풀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우리 스스로 먼저 안 나와요. 이쪽도 이제 경쟁력이 우리가 쫓겨나기 전과는 달라졌어요. 실제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휴대폰은 어떤 기준에서는 가성비도 떨어져요.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자꾸 손이 가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반도체도 수출해, 자동차도 수출해,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지금 좀 뭐 중국에 밀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, 또 이게 좀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. 뭐 불닭이라고 해서 매운맛 뭐 라면도 팔리고 뭐 또 팔리고 뭐 미용기기도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수출로 어떻게든 뭔가 한다고 한다면 그 돌파구라는 게 좀 있을까요? 네, 저는 철저히 뭐 물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비교 우위뿐만 아니라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입니다.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의 역량은 점점 중국과 아주 치열한 각축전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. 뭐 이제 TV, 세탁기, 냉장고, 휴대폰 등등, 야 이건 뭐 만만치 않습니다. 그런데 소프트 파워, 바로 우리 한류나 한국 컨텐츠들, 그리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나 한국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파생해서 이어질 수 있는 뷰티 산업, 그 다음에 음식업, 뭔가 식품 가공업이라고 해야겠죠. 이런 것들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더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시기를 더 희망하는데요. 특히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 가져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과의 화해 무드입니다.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게 녹록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멕시코, 캐나다, 다른 우방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크게 지은 공장, 이 공장을 계속 굴려가야 되는데 동남아는 이제 어느 정도 먹었어요. 근데 그거 다 먹고 나서 야, 나머지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시장 어디 있어? 봤더니 세상에 일본하고 한국 남았죠. 그러면 저 시장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들어갈 때 그냥 우리만 짐 싸고 들고 와서 한국에 물건 팔겠다 했을 때 우린 또 바보입니까? 그러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예요. 그런데 그러면 한국 너희는 뭘 원하는데 물어봐요. 그리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10월 달에 있는 에이펙 행사죠. 에이펙 행사에 시진핑이 와야 되거든요. 왜 오느냐? 차기 개최국이에요. 차기 개최국의 수장은 반드시 전 개최국에 왔어요. 아젠다 세팅하고 그림 그리고 가야 되거든요.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시진핑은 단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죠. 우리나라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자주 갔습니다. 그리고 답방을 부탁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. 그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? 우리나라 대통령, 새로 생길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기존 대통령이 될지 그건 전 법률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몰라요. 하여튼 우리 대통령은 먼저 중국을 안 갔는데 시진핑이 먼저 한국에 온 꼴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 입장에선 본인들이 상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먼저 와야지, 아우가 먼저 와야지 내가 가냐, 이 모양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작년 연말부터 중국 쪽에서는 냄새를 많이 풍겼어요.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줬으면 좋겠다. 그래야 우리가 가지. 이게 순서가 이런 느낌이 있었죠. 그러면서 화해 좀 해 뭐 이런 거죠. 그러면서 그게 또 필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네들만 가지고 내수가 안 사니 한국 봤더니 일본 가서 돈 엄청 쓰고 오던데 상하이나 북경이나 선전이나 이런 데 가서 돈 쓰면 내수 사는 데 도움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비자도 풀어주고 우리도 좀 할 거 해주자. 이미지도 개선해서 관광 더 오게끔 해주고.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원하세요? 아우가 그쪽 입장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아우가 왔으면 형이 선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뭘 필요로 하고 뭘 풀어드리면 좋을까? 그랬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요. 우리 쪽에 이런 분야 전문가들조차도 중국에게 휴대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, TV 판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,
자동차 판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풀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우리 스스로 먼저 안 나와요. 왜? 이쪽도 이제 경쟁력이 우리가 쫓겨나기 전과는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 규제한다고 안 팔리는 게 아닌 거죠. 그렇죠. 1대1로 붙어도 어려워진 상황까지 이제 어려워졌어요. 진짜 어려워졌어요. 와, 저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고 와서 팔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. 없어요. 실제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휴대폰은 어떤 기준에서는 가성비도 떨어져요.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요. TV도 녹록치가 않은 수준까지 왔고요.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자꾸 손이 가요. 제가 한 3주 전에 선전 출장 갔다 왔었는데 우리 TV나 우리 휴대폰 매장이나 우리 자동차 매장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있어도 구탱이에 조그맣게 삼성 매장이 있고 한데 어느 식당을 가도 K-팝이 들려요. 이거는 굉장한 자신감이고 또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어는 하면서 물어봐요. 그래서 한국인입니다 하면 갑자기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 하고 정말요? 뭐 한국 이상한 가사 있잖아요. 뭐 21 가사를 얘기합니다. 뭐 잘 나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옛날에. 그거 하면서 나 한국 그 K-팝 안다라고. 내가 제일 잘 나가.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나 K-팝 안다라는 거 자랑하고 가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한중 관계도 개선이 되면 저 10억 인구에 우리가 먼저 이거 풀어주십시오 할 것도 그쪽 부분 아니겠냐? 그럼 시장 커지잖아요. 그러네요. 그러면 야 이쪽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힘을 실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힘입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그 어떤 연예인이 어느 드라마에서 먹었던 그 매운 볶음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라볶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하여튼 그런 화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후속으로 잘 나갈 수 있겠죠. 저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. 국가 입장에서 하드 파워를 더 신경 써야겠지만. 하드 파워가 결국은 이게 뭐 일자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면 안 되지만. 그렇죠. 중국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, 소프트 파워, 그러니까 이제 뭐 엔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런 쪽이 그나마 경쟁력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다. 이런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그 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산업들도 있다라는 아이디어까지 남겨주셨고요. 오늘 박정우 교수님과 함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관심 있는 분들 10분 경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